네, 24 시험하겠습니다.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잖아요. 우리 했는데 여기선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더 구좌표기를 사용해서 엄밀하게 해놨네요. 제가 더 엄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R-이 있잖아요. R 우리 24-2 바로 위에서 구좌표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R은 구좌표기에서 어떤 공간상의 P점일 때 이 R 벡터 그 좌표 중심에서 이 P점까지를 잇는 지름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름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R-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 세타헷 또 있는데요. 세타헷은 이 면 위에서 존재하는 이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세타헷이고요. 파이헷은 이 아까 말한 이 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의 수직이에요. 이 면의 수직으로 이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굳이 쓰면은 R햇이랑 이 세타햇을 네 손가락으로 감싸 지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파이햇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X라고 표시할게요. 물레에서 X는 뭐다?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 뭐다? 파이햇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R햇이랑 세타햇이랑 파이햇이 모두 각각 서로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요. 무한대에서 어떤 이전까지 사람이 입자를 끌고 이렇게 움직여 옵니다. 뭐 속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경우에 다 됩니다. 이때 전기장을 이렇게 선적분하면은 그게 뭐다? 이 점에서의 전위로 이제 전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델타 V는 어떻게 된다? R1 지점이죠. R1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여기 제가 여기를 R로 표현해서 여기가 보통 R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함수로 나중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빼기 0이죠. 왜냐면 무한대에서 이거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0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0으로 잡으라 했으니까 0이고요. 이것은 뭐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는 얘는 해석을 위해 붙여주는 거다. 뭐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무한대에서 어떤 R 벡터 원지점까지 올 때 전기장 벡터 그대로 이거 적을게요. 이거 어떻게 적나요? 4파이 엡실론 제로는 그냥 쿨롱사수 K라고 하고요. R 즉 Q 그리고 R 햇 그리고 이게 전기장이었고요. 그리고 뭐다? dx라 돼 있는데 학부책에는 dx 표현이 잘 없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dr이랑 같아요. dr. 그래서 dr은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구좌표의 R 벡터가 약간 변하잖아요. 약간 뭐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꼭 시간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 변하면은 이 두 벡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2, 1이면 R2 빼기 R1입니다. 그래서 R2 빼기 R1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이 됩니다. 네, 이쪽 방향. DR 방향. 그래서 결국 DR 방향은 R 방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R 방향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방향이에요? 제가 잘 그려놨는데 이걸 보고 설명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벡터 있죠. 여기서 R 프라임 빼기 R 벡터 이게 뭐다? 이게 DR 벡터다. 네. 그림 제가 잘 그려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왜 X라고 했나요? 그 수리물리 연연책 보면은 이제 Y를 X2라고 하고 Z를 X3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이론 전개하기 편해서 좀 대학원 책이나 뭐 좀 어려운 뭐 수리물리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식 표시된 책이 있는데 뭐 저런 걸 이제 선호하시니까 교수님께서 저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저는 dx 이 벡터 이 표현 그다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뭐 악명 높은 잭슨이라는 사람이 쓴 젠저하기 약책에 보면은 막 X로 해놨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DR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DR로 바꿔주세요. 의미는 똑같아요. 이렇게 DR 벡터로 DR 벡터 바꿔주세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DR 벡터의 방향은 R 햇 방향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대로 쓰면 사실 안 돼요. 물론 이 문제에 한해서 나는 직선으로 물체를 가져왔다 이런 경로가 아니라 직선 경로다. 이 커브거든요. C가 이 경로 C가 직선이다 하면은 뭐 맞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가도 그리고 아니면 생략했다 해도 맞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커브로 가져왔을 때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R 햇 DR 더하기
세타 햇 d세타 더하기 파이 햇 d파이인데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사실 얘네들은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길이 차원은 아니잖아요. 세타랑 파이는 무차원이잖아요. 각도의 차원, 라디언의 차원은 무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 들어가는 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지만 굳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렛이랑 세타햇 또는 아렛이랑 파이햇이랑 이렇게 내적도 분배 법칙 되잖아요. 분배 법칙 하면은 이게 90도라서 없어진다. 이게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마치 이 커브를 직선으로 그냥 가져왔을 때, 이 R 방향으로 뭐 이런 특정한 축을 마치 직선으로 가져왔을 때랑 계산한 결과가 똑같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치 그냥 스칼라로 표현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게 내적이다 보니까 뭐 학생분들이 방향을 이렇게 학생분들이 직접 생각해서 부호를 붙여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경우 플러스 R 방향이 아니라 R이 감소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dr 자체가 음수가 돼요. 음수. 그래서 그거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이 적분 구간이 뭐 큰 데서 작아지냐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느냐에 따라서 dr이 자동적으로 수학적으로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벡터 표현에서 방향을 생각해서 해줄 필요 없어요. 벡터 표현에서 방향을 생각해 주려면은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dx로 할까요? dr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부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작은 데서 큰 데로 접근하면 상관없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이 dr의 부호가 우리가 그냥 부정적분으로 정적분 계산할 때 부정적분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게 자동적으로 이 dr의 부호가 막 바뀌면서 부호가 이제 막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부호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나옵니다.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E랑 DX랑 방향이 반대잖아요. 보시면 전기장 벡터랑 이게 플러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장 벡터는 나가는 방향이고 둘이 내적하면은 그러니까 DX는 일로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이게 내적하면 마이너스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굳이 이렇게 절대값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dr 자체가 방향이 이 적분 구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이렇게 들어왔을 뿐이었고요. 사람이 붙여준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좀 공부에 도움되라고 어렵게 설명했는데 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제일 쉬운 건 그냥 처음부터 스칼라로 해도 전혀 뭐 감점할 수가 없죠. 누가 감점하겠습니까? 이쪽을 R이라 하고요.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 벡터가 어떻게 된다? 이 벡터의 R 성분이 ER, R 햇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분하면 된다? 델타 V는 바로 그냥 성분을 적고요. ER 그리고 DR 아까 한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무한대에서 R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성분 적고 얘도 적고 방향은 생각하지 말고 뭐 부호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붙는 거고 그리고 기준점에서 R 지점까지 오면은 이게 결국 V가 포텐셜이 됩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된다? KR분의 Q가 됩니다. KR분의 Q K는 쿨롱 상수 KR분의 Q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점전화가 만드는 전이었습니다. B를 보시면요. 아까는 이제 포지티브 차지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항상 포지티브 차지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만약에 네거티브 차지면은 알아서 이제 수학이 알아서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요. 포지티브 차지가 있을 때 이 주변에서의 전이는 아까 어떻게 됐나요? 아까 바로 그 식 기억나나요? K R분의 Q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전이식은 무한대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무한대를 0으로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반비례 곡선 중1 때 배우지 않았나요? 별 이상한 걸 기억하고 있어. 중1 때 배우니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전 중1 때 배우는데 요즘에 언제 배우나?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전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Q가 포지티브 차지라면은 전이는 전이값은 이제 포지티브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차지면은 전이값은 어떻게 된다? 네거티브. 만약에 네거티브라면은 전이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Q가 만약에 네거티브면요. 빨간색은 포지티브면. 그래서 맞다. 네, 하면 되는데 좀 이게 기준점을 아까 무한대로 잡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만 사실 성립하는 거지 기준점이 무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이 점을 기준점 0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전하인 경우 Q가 양전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거티브한 음수인 전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전하면 당연히 무한대를 보통 이제 관용적으로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A에서 기준점을 무한대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A 뭐 무한대 기준점을 잡아내는 게 없네 하고 이거 뭐 틀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꾀에 이제 빠지는 그게 되는 거고 뭐 여기까지 얍삽하게 잘 안 됩니다. 네. 너무 얍삽한 것 같아. 이게 답이 X일 수도 있어야 돼. 이 문장이 없잖아요.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잡으란 말이 없잖아. 그건 A에서만 그런 거지. 여기는 없는데 하고 틀렸다 할 수도 있어야 돼. 너무 사악한 거지,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사악하게 되겠어. C번 보겠습니다. 전하가 N개 있을 때, R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Qi is value of ice charge radial distance ice no vector sum Ri가 뭔지 잘 봐야 돼요. Ri는 radial distance of the given point ice charge.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세 개. 보통 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의 전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이의 거리가 R1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이의 거리가 R2잖아요. 이 사이의 거리가 R3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됩니다. 네. 이게 R1. 근데 여기서 읽어보는 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QI가 뭐냐면은 미안합니다. 지금 읽고 있어서 value of the ice charge 이건 안 중요하고요. RI가 중요해요. radial distance라는데 영알못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아이스 차지로부터 왜 자꾸 저는 이거 이렇게 느껴지지?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느껴지네? 이런 식으로 이게 R1, R2, R3라고 나온 처럼 느껴지네? 정지했다 하겠습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라디얼 디스턴스라 나오니까 보통 이제 지름 방향이라는 게 원점으로 나가는 방향을 보통 라디얼 방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아리까리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원점에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요.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지. 네, 제가 말하는 게 맞고요. 그럼 여기서는 왜 라디얼이라 해놨나? 그냥 용어가 그런 용어 같아요. 그래서 기본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P점을 얘기합니다. 기본 포인트. 그래서 이 아이스 차지 얘랑 기본 포인트 P점 그 사이에 라디얼 디스턴스. 그냥 디스턴스라고 좀 해놓지. 또 라디얼 해놓으니까 라디얼 이런 느낌도 나잖아요. 라디얼 지름 방향. 뭐 좀 이상한 느낌 났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다고?
이 길이가 이거 R1, R2, R3라고요. 네, 그렇고 별거 없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간혹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i가 이제 1, 2, 3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 2, 3가 만약에 있다. 이때 이 1, 2, 3가 만드는 이 지점에서의 전위는 뭐 각각에 대해서 뭐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별로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좀 중요한 건 이거 자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가 양전항을 이루고 있다. 그때 뭐 P점에서의 전위.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제 고구마 자체를 이룰 때도 이게 양전항끼리 가까이 가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뭐 간혹 잘 나오냐면은 뭐 이쪽 챕터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포텐셜 챕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좀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화를 이렇게 뭐 4개를 놓을 때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3개가 먼저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P점이라고 하면은 틀린다고요. 그건 이게 정전기하기 때문에 이 3개는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전기하에서는 단순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게 지금 이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그냥 그 입자 4개를 이렇게 모았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얘가 있을 때 일로 오는데 이제 일이 걸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가져야 되죠. 이렇게 올 때. 그럼 이거랑 이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이거 가져올 때. 그럼 어떻게? 이거 한다. 그럼 총 몇 번을 더 한다? 여기도 입자는 4개인데 여기는 3번 더 있잖아요. 여기 몇 번 돼야 된다? 여기 6번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물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입자가 3개가 주어져 있고 포텐셜을 물은 거고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데 포텐셜 에너지 묻는 문제는 아마 뭐 나오려나? 네, 뭐 나올 수도 있는데 퀴즈에서는 최소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 좀 이것만 읽어서는 이게 A가 맞는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았어요. 같이 봅시다. 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꼭 알려줄 필요 없긴 한데 질량 M 전하 Q인 입자가 이제 멀리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처음 속도 V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악몽의 단어. 이게 hit이란 뜻도 있고 influence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다 충돌하는 뜻도 있지만 그냥 부딪히고 충돌 안 하고 그냥 영향을 주는 정도로만 그런 뜻인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influence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뭔 뜻이냐면은 이 골드 뉴클레어스, 그러니까 금 원자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제 준다는,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서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서로 힘이 작용한다.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말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영향을 줘서 결국 이 입자가 디스턴스 D에서, 그러니까 골드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겁다 생각해서 정제해 있다 생각하고 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음전하고 이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멀었지만 더 멀어지는 거죠. 더 멀어지다가 근데 인력이니까 얘가 이제 이게 초기 속도가 이제 탈출 속도만큼 크지 않으면은 멈추거든요. 느리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D.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저처럼 생각하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플러스 Q가 이제 멀리서 다가오면서 가까워지는 경우래요. 네, 경우라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그거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이제 해석이 됩니다. A도 맞게 되고. 네. 포지티브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진데 서로 플러스니까 같은 전압끼리 밀어낼 거 아니에요. 언젠가 멈출 거 아니에요. 네. 그 거리가 이제 D라고 합니다. 네.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이거. 좀 더 자세히 써주던가. 네. 이쪽으로, 너무 쉬워지나, 그러면은? 서로 가까워진다는 좀 말 좀 써주던가. 그 말이 없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B는 보면은,
무한대에서 이제 포텐셜 기준점을 이제 0으로 잡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잡는 거죠. 네,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토탈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처음에 그 운동 에너지랑 같다. 또는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 뭐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이 사이의 거리가 이제 뭐 D라고 할까요? D일 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은 뭔 뜻인지 갑자기 이해했습니다. 무한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 네, 이게 무한대에서 와서 하와이가 이거 무한대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멀리서 온다는 뜻 아닌가요?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냥 멀리서 온다는 뜻이 무한대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오는 거예요. 무한대에서 포텐셜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그렇구나. 갑자기 문제 풀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무한대에서 플러스 이 문제상 무한대에서 오면서 결국 가까워지다가 정지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키네틱 에너지만 있고요. U는 왜 0이다? 무한대니까 0이고요.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나요? 뭉쳤으니까 키네틱 에너지 0이고요. 얘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둘이 갖다 놓으면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게 이거고요. 그래서 D로 정리하면 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번 하겠습니다. 3번은요, 도체 쉘이에요. 쉘은 이제 얇은 껍질을 의미합니다. 도체 쉘, 반지름 아닌 도체 쉘에, 전하 라지 Q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구의 이제 도체의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이랑 전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 구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하면 되고, 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또 쉘 시어렘 기억나나요? 구각 정리 또는 껍질 정리라고 이제 한글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껍질이 있을 때 얇은 껍질에 중력에서 나왔죠. 그 국어 31번 문제도 이거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악명 높던 국어 수능 31번 문제. 그래서 이 바깥에서는 어땠어요? 이 모든 질량이 이 중심에 모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하들이 모두 이 Q가 중심에 모이는 것처럼 생각해도 결과는 같다. 어떨 때 R이 R보다 클 때, 라지 R보다 클 때 위치가 이 껍질 밖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껍질 밖에서 어떻게 된다? 이거일 때 어떻게 된다? 전기장이 그냥 쿨롱의 법칙에서 그냥 점전화처럼 KR 제곱분의 Q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R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얘도 가우스 법칙에서 똑같이 증명해도 되는데 껍질 정리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그럼 어떻게 됐죠? 껍질 정리해서 국각 정리해서 용어 좀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는 껍질 정리고 어떤 책에는 국각 정리예요. 한글 용어는 좀 이렇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력이랑 그 쿨롱 법칙 힘이랑 결국 힘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뭐 성립합니다. 그 국각 정리는. 그래서 이 위치에서 그 껍질로부터 받는 힘이 결국 0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증명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꽃갈콘처럼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윗부분이 넓이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 1대2라고 칩시다. 그럼 이 닮은 비는 뭐다? 1대4죠. 그래서 넓이가 뭐다 이게? 넓이 4, 넓이 1. 그럼 중력 법칙에서 질량이 4배라서 힘이 4배 받아야 되는데 거리가 2배 되잖아요. 그럼 2의 제곱분의 1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쇄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은 이런 거에서 다 해보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네, 정성적인 증명이긴 한데 물론 수학적으로 적분해서 증명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0이 된다 전기장.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R 같을 때는 도체 내부에서는 항상 전기장 0이에요. 네, 도체 내부에서는. 그래서 표면에서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표면에는 전하가 있는 거고요. 전기장 0입니다. 전기장 0이고 표면 바로 엄청 위에서 이제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전기장 여기 전하 밀도가 시그마 할 때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기억나나요? 이거 도체 두꺼운 도체의 경우 두꺼운 도체 바로 이 표면에서는 0이 됩니다. 전기장.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잘못 설명했죠? 이렇게 돼야 된다. 네, 지우고. 네. 그래서 뭐 그림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안 지워져. 야, 이거 써지는데 지워지진 않아. 아, 지워지네요. 이게 방송을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개삽질할 때도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삽질해야 되는데 개삽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찍습니다. 저는 뭐 편집 이런 거 편집 안 하는데 그래도 문제를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네. 어떻게 된다? 전기장 할 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파란색으로 하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어리버리 하고 있어. 할 때 어떻게 된다? 이게 R일 때 어떻게 된다? 일단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거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하죠? 이렇게 너무 엄밀한가요? 이렇게 그리세요. 시험에 퀴즈라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R일 때는 뭐다? R일 때는 0이다. 도체 내부에선 전기장 0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고 있으면 또 좋으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B는 전위에 대한 거예요. 전위. 네, 좀 지우고 전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에서 결국 뭐 이게 점전화처럼 보이니까 얘도 전위의 기준점을 무한대를 이제 기준점을 잡으면 좋겠죠. 네, 그게 뒤에 있는데 네, 뒤에 넘기면 또 지워야 되니까 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전위는 R 지점에서 전위는 무한대 0으로 잡을 거고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는 단지 물리적 해석을 위해서 항상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무한대에서 R까지 성분만 그냥 쓰라고요. 성분. 벡터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네, 전기장 성분 그리고 dr. 방향은 생각해 줄 필요 없는 게 이 적분 자체가 무한대에서 R로 작아지는 꼴이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적분이 자동적으로 음수가 된다고요. 그리고 얘가 음수가 또 있죠. 결국 적분 결과는 어떻게 된다? 계산은 제가 결국 양의 값이 나온다고. 네, 이렇게 계산 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은 R보다 이제 클 때 한 거고요.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을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작을 때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한 거다? 이거일 때 지금은 작을 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마이너스 2 R이라 그러면 R 굳이 뭐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성분 R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떻게 된다? 무한대부터 R까지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보다 작으니까 R보다 나눠야 돼요. 이거 이 힘이 이게 함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무한대부터 R까지 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R부터 아이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요? 이건 아웃이고요. 밖에 이거가 아웃입니다. 아웃. 인 뭐예요? 0이죠. 뒤에 거 다 0이네. 쓸 필요가 없네. 그럼 뭐예요? 답은 이 값이네. 근데 이게 상수잖아요. 여기 그냥 R 넣은 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수가 되겠네. 네. 그래서 전위는 연속적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좀 느낌이 오나요? 연속적인 느낌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이퀄도 여기 써도 되고요. 여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위는. 어차피 일관성 있으면 좋으니까 위에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별로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V, R 여기가 라지 R이라고 합시다. R이 그럼 어떻게 된다? 빨간색으로 볼게요. 여기가 R분의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어차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R이 분수가 될 수는 없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점 찍을 필요는 없어요. 연속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 중요한 문제니까 안 풀어본 학생이 있으면은 제 풀이 방법 보고
똑같이 따라서 뭐 2번 정도 꼭 연습을 해보세요. 부도체 구고요. 부도체 구니까 내부에 이제 Q가 분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써있네요. 그런 경우, 스몰 r이, 그러니까 위치가 이 반지름보다 큰 경우는 별로 아까에서 했듯이 뭐 국악정리를 사용하든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든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때의 전기장 아웃의 성분은 어떻게 됐나요? K, R 제곱분의 Q임을 이제 바로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죠. 점자처럼 생각해도 되니까. 근데 Q, 이제 안에서의 전기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뭐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든 국악정리를 사용하든 하면 되는데, 가우스 법칙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그래서 뭐 이 R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 알고 싶다. 그러면 가우스 면을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열을 포함하는 동심원 이렇게 가우스 면입니다. 잡고요.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대칭성, 완벽한 대칭이기 때문에. 네, 대칭성. 가우스 법칙은 대칭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근데 대칭이어야지 우리가 적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 가우스 법칙 적용하기 이전에 또 알아야 될 게 이 안에 Q인을 알면 좋아요. 가우스 면 안에 있는 R자 전하 Q인, 얘는 Q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전체가 Q니까. 그래서 뭐 선밀도가 아니라 부피 전하 밀도 생각해도 되고요. 이거 전체 부피분의 뭐예요? 전체 전하량이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분의 Q죠. 그랬을 때 Q인은 어떻게 된다? Q인은 상수로 곱하기 이 부피인이죠. 이제 부피인은 어떻게 되나요? 로는 이거고 부피인은 3분의 4 파이 R 스몰 r 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어디다 써야 되나? 정말 그냥 적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3분의 4 파이 스몰 r의 세제곱 하면은 3분의 4 파이 없어지죠. 그래서 R 세제곱분의 작은 R 세제곱 Q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닮은비가 1대2면은 부피비는 1대8이다. 그거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네, 좀 정석적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좀 더 정석적인 거고요. 이렇게 안 해도 전혀 감점될 리는 없어요. 그냥 바로 Q인은 이거다. 왜냐면은 닮음이니까. 네. 9는 닮았으니까. 바로 이거 적으면 됩니다. 이거 바로 적으면 되고요. 이제 가우스 법칙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면적적 분이죠. 네,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이 가우스 면 안에 있는 Q인이랑 같다. 근데 이게 다 직각이에요. 면이랑 이 전기장은 다 직각이기 때문에 내적이 없어집니다. 내적이 없어지고 또 전기장 크기도 다 같아요.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다? 얘는 면적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얘는 4파이 면적이죠. 면적. Q인은 어떻게 된다? Q인은 아까 전에 R 세제곱분의 스몰 r 세제곱 Q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 전기장은 4파이 에필론 제로 R 약분되네. 이렇게 약분되네요. R 세제곱분의 Q R 이렇게 되고요. 이게 1학기 때 우리 배웠던 거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터널 뚫어서 이렇게 단진동을 시키던 거 기억날 거예요. 단진동이라는 거 기억하나요? 단진동 자체가 힘이 이렇게 X에 비례하는 힘, 물론 마이너스라서 복원력이긴 하고 지금 복원력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힘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기서도 결국 힘의 수학적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수학적으로 그 방향만 다르지. 얘도 R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차원만 생각하면은 굳이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아도 답만 알고 싶을 때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는 K예요. 지금 둘 다 제가 써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분의 1이 이제 K입니다. K.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걸 알고 해가 이거 R 곱하기 R에 비례한다는 걸 이제 1학기의 내용을 생각해서 알 수 있다면 바로 이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써볼까요? 이는 어떻게 된다? K
R 형태가 되고요. Q도 있겠죠? 그리고 경계 조건이 얘는 연속적일 수밖에 없는 게, 힘이 여기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피 전하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좀 들어간다 해서 Q인이 거의 바뀌지도 않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전기장 당연히 연속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 당연히 표면에서 어떻게 된다? K, R 제곱분의 Q가 됨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지 R을 넣으면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얘는 R 세제곱을 해보세요. 그럼 차원은 일단 R 제곱분의 1꼴, R 제곱분의 K Q꼴 되기 때문에 차원은 위에 거랑 같아서 전기장의 차원이 나오고요. 스몰 r에 라지 R 넣어보세요. 스몰 r에 라지 R 넣으면은 결국 이식 돼요. 그래서 1번식이랑 2번식이랑 같게 되는 거죠. 그 경계에서. R이 거리가 라지 R이 되는 순간. 이거 경계 조건이라 또 그러거든요. 물리에서. 그래서 사실 1번에서 바로 2번을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이렇게 가우스 법칙에서 이 과정을 적어야 된다면 이제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에 한해서, 이 문제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문제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한해서만 그렇고요. 전기장, 이제 전위 해봅시다, 전위. 네.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사실은 그냥 계산 안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기장은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울 게 되게 많네. 다 지워버려. 그리고, 전위를 해볼게요, 전위. 밑에 B번 하겠습니다. A는 됐죠? 그리고 이 콜도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기장 연속이기 때문에, 네, 상관없고요. 굳이 그 전기장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바깥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되죠?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에서는? R분의 1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시고 왔나? 힘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세죠? 맞죠? 지구랑 똑같네. 지구의 경우랑 똑같네요. 전기장. 네. 이렇게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전위가 중요하니까 전위 해보겠습니다. 바깥에는 되게 쉬워요. 바깥에는. 그래서 바깥에 문제 해보면은, 무한대도 얘를 무한대에서 기준점 0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 R 빼기 V 무한대는 0으로 이제 잡을 거고 기준점으로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R까지 전기장 적분하면 되는데 K R 제곱분의 Q dr. 이건 뭐다? 지금 R이 R보다 클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답을 알 수 있죠. 똑같죠. 아까 했던 것처럼. 뭐였다? 얘는 답이 뭐였다? K R분의 Q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답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이거고. 그러면은 이제 R이 거리가 R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걸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나눠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KR 제곱분의 QDR 나눠야 되고요. 플러스인데 여기 가로를 그냥 빼겠습니다. 가로 빼고 가로 없애고 R부터 R까지 K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옆에 있는 거 이거 인 적으면 됩니다. 그대로 R 세제곱분의 QRDR. 이게 상수잖아요. 그냥 X 적분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 얘는 뭐예요? 얘는 이 스몰 r에 라지 R 넣으면 되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되고요. 이건 뒤에 거 적어볼게요. 뒤에 거 어떻게 되나요? R 세제곱분을 여기까지는 상수였고요. 뭐를 하면 된다? R 적분하면 돼. R 적분하면 뭐 어떻게 돼요? 2분의 R 제곱이죠.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2분의 어떻게 된다? R 제곱 빼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된다. 똑같나요, 식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 K이고요. 다시 적어볼까요? 그럼 KQ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R분의 1
부호를 바꿔볼까요? 가로만 바꾸면은 KQ 이제 앞으로 나왔고요. 위에 뭐 쓰면 된다? 나오네요. 네. 이거 실수하면은 이런 거 다 실수하면은 네. 다시 녹화하기도 참 나오죠? 이거.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등호는 뭐다? 어차피 전위는 모든 전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이 부등호 밑에 이퀄의 위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C 하겠습니다. C는 전위의 최대값은 뭐냐.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그래프를 얘도 그려주겠습니다. 네. 지워버릴까 얘를? 지워버려 바로. 그래서 그래프를 좀 진하게 그리면요. 빨간색, 초록색, 네. 이렇게 이게 R이고 이게 전이다. 그럼 여기도 여기서 이게 라지 R일 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아까 힘은 0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서 포물선이 됩니다. 포물선. 아, 포물선을 못 그리네. 포물선. 위로 불러간 포물선. x제곱분의 1 꼴. 이런 식으로. 포물선 닮았나요? 아, 정말 못 그리네. 어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만 변수잖아요. 딴 거 다 상수고. 그러니까 포물선이 됩니다. 포물선. 네. 그래서 결국 어디서 제일 크다? 어디서 제일 크다? 여기. 원점에서 제일 크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여기 0 넣은 거죠, 아래. 여기 너무 크다. 여기 0 넣은 거죠. 그럼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D. D는 뭐예요? 티니는 엄청 작은 차지란 얘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R 무한대에서 원점까지 그 작은 Q를 가져올 때까지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바로 물리적으로 상황 2에 가면요. 부호 생각해서 바로 그냥 델타 Q 곱하면 되네. 그럼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는 수식 남발하는 디테일 버전이기 때문에 다시 정석적으로 수식을 써드리면요. 어떻게 된다? 이거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써드리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멀리서 이제 가져와서 원점까지 가져온 거죠. 무한대에서 원점까지.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뭐였죠? 전기력이 한 일 뭐였어요? 전기력이 한 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 얘는 또 뭐였죠? 마이너스 Q 델타 V 한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Q에 뭘 넣으면 된다? Q에 뭘 넣으면 돼요? 여기 델타 Q 넣으면 되죠. 델타 Q 넣으면 되고. V는 어떻게 됐어? 델타 V는 나중 V 빼기 처음 V잖아요. 나중 V가 큰 값이고, 그러니까 큰 값이 뭐다? 이거죠. 처음 V는 뭐였어요? 무한대니까 0이었잖아요. 이거 빼기 0이잖아요. 델타 V는. 이게 델타 V. 그래서 이거 그냥 넣으면 되고. 근데 부호가 왜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력이 한 일로 계산한 거고요. 사람이 한 일은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야. 사람이 한 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사람이 한 일. 그래서 워크 리카이어는 이제 내가 이걸 가져올 때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전기력이랑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은 결국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5번 개인적으로 좀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분포가. 네. 그리고 이제 버텍스가 꼭지점이라는 뜻이고요. 버텍스는 이제 꼭지점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Q랑 마이너스 Q 이루고 있고,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처음 이때에, 처음 위치 에너지, 처음 이게 3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자가 4개가 있으면 아까는 6번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입자가 3개 있으니까 몇 번? 3번 각각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자가 뭐 이 입자가 처음에 뭐 이렇게 먼저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고 그때 에너지, 또 하나 이렇게 만들 때 이 2개에 대한 이렇게 에너지, 3번 하면 되죠. 네. 그래서 해보면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네. 아니, 너무 대충인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U 뭐해요? K R 제곱분의 R분의 Q1 Q2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1, 2, 3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U1, 2 더하기 U1, 3 더하기 U2, 3 하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할 필요 없겠죠? 넣어보면 어떻게 된다? 이도 이렇게 없어지고 얘만 뒤에 거만 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B번이 뭐냐면요. 이 Q를 이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사람이 힘을 줘서. 그 다음에 이 Q가 1로 왔어요.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니셜 포텐셜 에너지고요. 파이널 포텐셜 에너지 구하라.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파이널 포텐셜 에너지? 결국 똑같이 약분되겠죠. 네, 똑같이 약분되고 얘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약분될 것 같나요? 똑같이 약분되겠지 뭐. 이 R만 바뀌잖아요. 뭐 2분의 A로. 네. 그래서 뭐다? 같다. 네, 그거고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한 일을 구하여라.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얼마 될 것 같아요? 네. 포텐셜이 변화가 없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0이에요. 네. 결국 0이 됩니다. 네. 많이 했듯이 전기력이 한 일은 뭐였죠? 마이너스 델타 U잖아요. 뭐랑 같다? 마이너스 사람이 한 일이랑 같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은 결국 이게 0이니까 사람이 0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막 이게 엄청 무거워가지고 처음에 막 당기는데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결국 처음에 정지고 나중에 정지면 상관없어요. 일이 음의 일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당기면 일로 오잖아요. 얘를 다시 감속시켜야 되잖아요. 음의 일을 한다고. 그럼 이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처음과 끝이 결국 정지 상태면은 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둘 다 처음과 끝이 0이면은 정확히 사람이 한 일이랑 전기력이 한 일은 이제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같게 됩니다.